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주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할 때 딱딱 좀 안 맞네요, 지금. 네, 그죠? 죄송합니다. 예. 이가 딱딱 못 맞추시네요, 그죠? 예. 옛날에 스리랑 부부 생각, 아마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고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김미아가 스리랑 부부 딱딱 못 맞춘다고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예. 금일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들었지만 전일들이 현재 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038.61포인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정권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2,03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이 653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좀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어제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186억 원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같은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기계업종이 2.6%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이 1.7%, 보험업종도 1.3%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화학이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미미한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4.9%대까지 업종 하락률 좀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도 1.8%대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종도
1.5%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운수장비나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은행업종까지도 1%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나마 낙폭을 키우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130만 원대를 드디어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 기준이 7일 대비 0.4%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30만 4천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에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는 2.8% 하락해서 15만 4,500원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한국전력도 1.6% 하락을 보입니다. 52,4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삼성물산도 좀 추세가 약간 하락으로 반락되면서 2.2% 하락하면서 15만 4,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 우순주가 삼성전자 보통주와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2.4% 강세를 보이면서 38만 4,500원대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도 1.8%까지 강세를 보이는데요. 11만 500원입니다. 오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들도 삼성생명 주가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차의 또 흐름이 상당히 순조롭기 때문에 LG화학이 오늘 신고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가가 4.8%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31만 4,500원대까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조정을 받았던 네이버도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2%대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와는 달리 7일 대비 4.35포인트 올라서 현재 692.67포인트 정도 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등락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40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46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승 업종 탑픽이 섬유 의료 업종이 무려 5.48%까지 업종 상승률 1위를 보이는 모습이고 음식료 담배 업종도 3.5%까지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업종도 2.7%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식밀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락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하락을 보이는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2.9%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정보기기나 통신방송 서비스 그리고 금속 업종, 통신 장비 업종들 정도가 1%대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닥 시장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또 모처럼 강세를 또다시 보이면서 5%대까지 큰 폭의 급등을 보입니다. 79,900원 현재가 보이니까 8만 원 선 돌파 여부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1%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4,4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토스도 2%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컴투스나 또는 코미팜 여타 오늘 게임주나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데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이제 탑5 안에서 CJ E&M 같은 경우가 2%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로이는 오히려 2.5% 강세를 보이면서 77,7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J도 6%대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상승해주는 만큼 그만큼 지수의 조정폭이 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지금 약간의 불안함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외적 리스크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을 되고 있는 앞으로 또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을 좀 보셔야 될 때라는 얘기 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수익구조 탄탄, 무림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무림 PMP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금일 무림 PMP가 한 5% 되는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세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지금 중장기적 흐름까지 잡아가신다면 주식시장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방송들 많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매도 포지션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그들은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완연하게 윗방향으로 매수세를 자꾸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그 내용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이죠. 그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주식 투자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먼저 하나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54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I 12만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는 현재가 기준이 4.7%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11만 5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 전기차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떠올랐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수급 사항이 좀 좋지 못해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제가 전기차 업황을 지난주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때 LG화학과 일전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으로서 이런 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중한 때 12% 이상이나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의 저점 대비 무려 100% 이상이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같은 그 대안주적인 그 모습으로서 상하프론탱크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께서 따라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대안적인 종목으로 후승 같은 종목도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가도 무려 8%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외국계 기업으로서 중국의 공장을 준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내에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매출을 1조 원 정도를 달성하겠다. 결국 3월 인터넷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된다. 즉 BOT 시대가 개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삼성 SDI의 대표이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가 최근에 1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오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수급진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제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LG화학 쪽에 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삼성 SDI 주가 자체는 매수가 유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밀려버린 그런 모습인데, 12만 원대의 매수를 하셔서 10%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물론 주가 현재 상황 흐름을 놓고 본다면 4.3% 하락을 해서 11만 원 정도 선 전환 시점에 가격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 종목을 어차피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매도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 SDI 주가 자체도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매도 시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그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상승 흐름의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 매수가 정도의 가격대 12만 원대 정도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좀 눌림목을 주고 가는 그런 기조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 좀 조정을 받았다고도 매도하는 그런 시점대가 아니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밀렸을 때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6563님, 한국알콜 7,884원 10% 매도할까요? 꼭 좀 읽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한국알콜, 올해 초죠.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제 완만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그 조정 국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부분들을, 꾀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개월 정도의 박스권 형태인데요. 자, 요 박스권 상단과 요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1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요. 지금 8,300원대, 즉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지금 어떤, 알코올, 그러니까 저도수 알코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주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지금 이제 어떤 횡보 구간 다음에 이어질 장면에서는 가파른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3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는 9,000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황 크게 나쁘지 않고요. 회사 실적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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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은 궁금하시죠? 현대상선이에, 현대상선. 예, 오늘 합병 이래가지고 자꾸 빠지는데, 네네. 손절매 해야 됩니까?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근데 매수가를 말씀 안 하셨는데. 7,100원, 7,100원에 비중은요? 10%요. 10%를 갖고 있다. 일단 현재 이 현대상선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진해운과의 합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수용을 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이전에 이 현대상선이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가운데 적자를 계속적으로 이뤄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올 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분기는 미미하게 4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지만 또다시 2분기에 630억 원대까지 적자가 또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대상선의 재무구조가 아직은 취약한 모습이고 업황 자체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예. 이 종목을 현재 매수에 가담을 하신 자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그 주가 반등폭을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마 이달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난달에 들어가셨나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근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들어가셨어요? 이상가족 그거 하면 좀 올라갈란가 싶어서 이상가족 하기 전에 샀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일단 합병 이슈적인 부분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이 주가에 대해서 현재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종목 자체는 현재 업황 자체가 본인 자체적인 그 측면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만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 이상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것은 오늘 밑꼬리 좀 달아가지고 약간 낙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6,070원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10% 정도의 보유 비중이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반등을 줘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6,000원 선이 지지가 되면 내려도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6,000원 지지 안 되면 파는 게 낫겠네, 그죠? 그렇죠. 일단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현재 7,000원 정도 들어가시니까 주당 한 1,000원 정도 약간 못 미치게 빠져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을 좀 들어가셨을 때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그 관점에서 반등을 준다고 좀 들어가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했고요. 만약 그렇다면 매수에 가담한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당연히 손절 가격을 좀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손절가는 얼마로 보면 됩니까? 저는 손절가 자체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종가 6,000원 지지가 되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들어오면 6,200~300원이든 6,300~400원이든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 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급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 번은 8월 달에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측면 속에서 대북 관련주도 한번 반등을 줄 때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빠졌다가 또 반등을 주고 또 빠지는 그런 측면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어도 큰 수익을 단기간에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매도 이후에 좀 갈아타실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원 지지하면은 조금은 더 간다고 보시네, 그죠? 6천원 지지하더라도 내일 그나마 오늘 6천 지지하면 내일 반등이라도 좀 비축 반등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더 높게 파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저 아침에 뭐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매일 안 빠뜨리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가, 쿠첸을 샀는데요. 쿠첸요? 예, 예, 제가 이거 너무 손실이 커서 지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예병군 멘토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저는 그냥 경청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데요? 28,900원에 샀는데요. 정말 이제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정말 그 이게 뭐 매도 타임. 예전에는 중국 그 소비 관련주였어요. 그죠? 리온 쿠첸이. 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 부방하고 쿠첸으로 분할이 이제 회사가 분할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분할되고 난 이후에 더 빠지는 모습인데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이제 이 소비 관련주도 계속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 FTN이 뭐 섬유, 의류, 보험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라도 좀 갈아타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미련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최바닥까지는 내려왔어요. 네. 리온 쿠첸도 쿠첸 종목도 최바닥까지 내렸는데 사실 이렇게 빠질 종목은 아닌데 네. 이게 매수세가 이제 딴 쪽으로 자꾸 쏠리죠. 그죠?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국 인구들이 처음에 관광 온 사람들이 밥솥 이런 걸 꼬박꼬박 다 사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밥솥이 크게 이제 그 중국인들 매출 비중에서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밥솥이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밥솥 가격대를 한 봤는데 밥솥이 뭐 50만 원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어떤 이제 밥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또다시 한번 한국 관광객으로 안 왔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면 이 최바닥인 영역은 일단은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뚫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을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2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어려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손실이 너무 크니까, 예. 물을 좀 타고 싶은데, 어느 가격대에서 물은 타지 좀 마세요. 타면은. 물은 타지 마세요. 얼마든지 또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을 지금 물 타서 손실을 그냥 보전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좀 물을 타 놓으면, 그럼 25,000 정도 왔을 때 손실이 보전되지 않겠느냐. 그 희망으로 물을 타게 되면요. 자, 이게 안 올라오고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면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죠? 아니,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떻게, 요즘 제가, 안 되니까 계속 손실이 나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지금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종목을 사기만 하면 다 손실이 나요, 이게. 세 개면 세 개 다 손실이 나 있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시장의 예전하고는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점에서 사놓으면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하던 종목군들이 보통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는 예전에는 어김없이 대형주나 좀 좋은 종목군들은 저점을 사놓으면 올라오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아무리 지수는 고점이라도 그 종목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한 60%가 됐건 50%가 됐건 이제 주식을 사지 말고 보유를 하고 있자 하다가 또 주식이 올라가면 또 근데 현금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또 종목을 사면은 또 떨어지고. 네. 너무 제가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네요, 그죠? 네. 저희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좀 통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꼭 좀 서울경제TV 통해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496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유안타 증권 4,600원 20% 보유 비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 증권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긴 있지만 시장의 지수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떠올라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증권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떠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전에 9월 말경에 이제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날 증권 업황에 대해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의 핵심적인 사안은 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이 되면 메이저 증권사들 쪽에 오히려 대형 증권사들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증권이나 한국금융주주 그리고 NH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그나마 IB 영업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키움증권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1100%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위를 통해서 영업정지나 임원회에 대한 그 해임 같은 부분들까지도 향후 가해지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그 흐름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리 때문에 한 단계 더 급락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안타 증권은 그나마 증권주들의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측면 속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을 흑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 대비 2분기의 영업이익의 흑자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 24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분기가 20억 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9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측면. 자, 그러면 현재 유안타 증권의 주가 자체가 4,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인데 4,600원대의 매수를 가담을 하셔가지고 현재가 기준 놓고 보다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물론 이제 9월 말경에 일부 증권주들의 흐름 자체는 좀 바닥 대비 큰 폭의 급등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닥 탈피를 시도할 정도로 만큼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시장 자체가 강하게 되돌림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주 쪽에 아직 매기가 쏠려있지 못하고요. 또한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증권주들 중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중장기적 관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 자체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업종 자체를 좀 바꿔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꼭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감 시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지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전일 대비 1.65포인트 하락해서 2043포인트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소나마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2,450억 원 정도까지 큰 폭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1,300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930억 원 순매수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130만 원대에서 130만 7천 원대까지 0.69%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5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만 5,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도 2.5%는 하락해서 15만 4천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1% 하락해서 31,450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순주와 함께 삼성전자 우순주도 1% 올라서 이제 100만 9천원 정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현대처럼 맞물려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승폭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4.4포인트 올라서 692.72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690포인트의 회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3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555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유일하게 또 홀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57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매수 규모가 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책 일수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79,700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1.4% 강세를 보이면서 114,800원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수와 CJ는 여전히 조정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메이토스는 2% 강세를 보이면서 463,800원으로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3% 하락해서 159,900원 후 16만 선이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상승폭은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8%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1,75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에는 2.6% 강세를 보이면서 77,8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자, 다음은 특징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의 화이자 램시마의 판매권 승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는데요. 질리 무려 5%나 강세를 보이면서 79,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등록 보겠습니다. LG화학, 테슬라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상 소식에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신고가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현재가는 전립이 4.5%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3,500원대까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실적 실망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려 오늘 12.6%나 큰 폭의 급락을 보이면서 20만 4천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만 원 선의 지지 여부가 오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올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어제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좀 낙폭을 튀었다가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역시 그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또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 와 있다는 거, 그것도 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은요, 저희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주도주라고 보면 전차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전차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한은 계속 시장은 발목이 잡힌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내일장 전망을 잠깐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2.14포인트 하락해서 2042.5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2040포인트를 그나마 좀 지켜주었다. 상당히 좀 오늘 낙폭은 많이 줄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일 대비 5.25포인트가 상승해서 693.5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693포인트대를 여전히 거뜬하게 좀 지켜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그 대외 외생 변수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은데요. 자, 오늘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2조 위안의 양로 기금을 내년부터 시장에 투입하겠다.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5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정시 부양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기준금리나 지급 준비율도 인하를 하고, 그죠? 여기다 또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연기금 같은 그런 자금이 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 또 투입이 된다면, 물론 향후에 연기금도 부실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는 중국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가 또 올라가든 좀 일시적인 조정을 받든 간에 견주한 상승 기조의 분위기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을 보았다면 매도 이후에 또다시 다른 종목을 갈아타면서 계속적인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 많이 여러분들께서 미리 저쯤에서 사놓 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박스권 이제 상단 부근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은 글로벌 초저금리를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바로 모멘텀이죠. 유동성입니다. EU가 지금 EU 그러니까 ECB에서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이제 초강수 계속해서 초강수 지금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엔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유동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만 지금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면 주가 종합주가지수는 뭐 2100 그것을 뚫고 2200 2300 2400까지도 무난히 좀 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명확히 하고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아트론이거든요. 예, 베아트론.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11,250원. 어우, 축하드립니다. 수익 크게 나오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비중은 얼마나 삼으셨어요? 20%거든요. 20%? 근데 지난번에 거의 16,000원 지난번에 15,000 얼마? 16,000원 좀 많아서 그냥 그때 매도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거기까지 거의 왔길래 네. 예, 멘토님 말씀을 듣고 네. 한번 내일 그냥 매도를 하든지 그러려고 오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비아트론은 이게 공장이 없는 회사예요.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이런 회사는 팹리스라고 해서 제조 공장을 두고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왕 이차피 수익이 크게 나 있어요. 그죠? 예. 익절가를 14,100원만 딱 잡으세요. 지금 14,100원이 지지만 되면 예. 이거는 16,000원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14,100원만 예. 지지되면은요. 예. 그러니까 종가상 14,100원이 깨지면 팔고 나오시고요. 예. 안 깨진다. 그럼 들고 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16,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또 익절가를 15,000원까지 딱 높여놓으세요. 예. 15,000원까지. 예. 메모하세요, 어머니. 예, 지금 15,000원까지. 예. 16,000원 넘어갔을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000원을 넘어간다. 예. 그러면 그때는 15,800원을 익절가로 잡아 놓으시면 돼요. 15,800원. 예. 예. 그렇게 잡아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이대로 탄다면 2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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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저 보령 메디앙스에 보령 메디앙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34,000원입니다. 34,000원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입니다.
34,000원에 사셨으면 좀 오랫동안 갖고 오시는 그런 분위기네요. 예. 예. 최근에 뭐, 일단 이런 보령 메디앙스뿐만 아니라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뭐 출산 관련된 일단 테마주들이 좀 반등을 좀 가기 좋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중국에서 출산 규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죠? 오중준에서 두 자녀를 이제 놓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반등을 좀 줬는데, 일단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라도 이런 종목들,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떴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령 메디앙스 주가 자체도 반등을 좀 주었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좀 못하는 모습인데요. 매수가가 일단 34,000원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거래량 좀 없어서 매기가 좀 강하게 이제 유입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주가 자체에 대해서 강한 매수가 유입이 못 되는 모습이고, 그러다가 여기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수이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나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전혀 강하게 어떤 수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좀 더 기다려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일단 1차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더 3만원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27,00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즉,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냥 반짝해서 올라가서 27,000원 정도 선에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좀 되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어쨌든 간에 갖고 가시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요. 27,000원 선을 뚫을 때 그 거래량이 과연 얼마만큼 터질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27,000원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일전에 좀 많이 주가가 떴다가 이제 밀려버리고 난 다음에 크게 이제 추세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박스권에서 이제 매수세도 강하지 않고 매도세도 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만 갖고 가는 그런 박스권이 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뜨지 못하는 모습은 그만큼 현재 다른 종목, 변동성이 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좀 특별한 재료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 1, 2분기의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2분기만 놓고 보면 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런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덜 올랐던 후발주 종목으로 매수 유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2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수반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제가 보기엔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괜히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빠져도 크게 빠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닉스 20%에 예, 매수가는 31,500원. 예.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샀습니다. 잘 사셨네요. 예.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 이렇습니다. 매도 시점. 예. 중장기 보고 들어가셨어요? 단기 보고 들어가셨어요? 뭐 중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일단 SK 하이닉스는요. 예.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전일 시가총액 대비가요. 예. 23조밖에 안 돼요. 예. 23조밖에 안 되는데 2년 채 되지 않는 그 7분기 동안의 영업이익만 10조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은 23조밖에 안 돼요. 2년 만에 그리고- 시가총액 반 정도를 이룬 거예요. 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저평가죠, 그죠? 근데 그럼 이게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한번 예, 짚어보자고요. 저도 그게 중국이, 궁금합니다. 예, 중국이 이제, 샌디스크를 인수했다. 스토리지 저장 장치 회사를 인수했다. 그것도 우회 인수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중국의 칭화그룹. 그런데
이 중국의 칭화그룹이 인수하려고 하는 이 샌디스크는요, USB, 즉, USB, SSD 등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SK 하이닉스는요, 이 SSD나 스토리지 저장 장치 쪽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죠. 예. 어떻게 보면 반대의 회사예요. 뭐 반도체란 큰 의미에서 맥락에서 보면 일맥상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샌디스크 쪽하고 조금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견주한데 SK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자, 예. 오늘도 외국계가 앞다투어서 합심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아.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자, 이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 공매도가 지금 마음대로 돈을 뽑아가는 현금 일출기, 즉 한국 현금 일출기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안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꾸 쓸데없는, 즉 정확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루머나 기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 중장기적으로 지고 간다면 이런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들은 명확히 제거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반등 올 수 있는 거는 37,500원 선 부근입니다. 37,500원. 예, 예. 순간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즉 반등에 자리돼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수반됐다고는 합니다만 큰 거래량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뭐 말할 나위 없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늘 분기별로 실적 개선세가 명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침해하기 곤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게 중장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이 세계 2위까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다. 이것은 절대적 저평가로 보시면 되고 그들이 예. 공매도로 인한 왜곡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들고 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성장님.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K시텍이야. K시텍, 예. 네. 저도 사투리가 나오네. 예, K시텍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600원이야. 1,600원, 예. 비중은요? 25%야. 예, 제가 원래 사투리 잘 안 쓰는데요. 사투리 쓰시니까 저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누가 봐도 사투리. 아, 예, 그렇습니까. 자, 일단 K시텍 이 종목은 최근 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좀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물론 이 회사는 소재 부분은 괜찮은데, 장비 부분에 대한 위축 우려감 때문에 일부 정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 일부 정권사에서는 또 K시텍에 대해서 중장기적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권사에서도 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그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치고받는 공방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를 가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재료가 안 좋은 재료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 K시텍 주가 자체도 일제는 물론 많이 떴습니다. 실적 대비 많이 떠서 주가 좀 밀려내렸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의 어떤 그 기간 조정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1,6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 매수하신 건 아닌데 예. 다만 이 주가가 여기서 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은 시간을 좀 접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0원 정도 선이 최악의 경우는 좀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가상으로도.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는 구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한 주당 한 500원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굳이 지금 가격대 정도 선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전에 15,000원대까지 일전에 5월달이나 또는 이제 7월달 다시 한번 반등을 줬던 구간 정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매수가 정도 수준 이상은 분명히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좀 밀려서 직전 저점이 막 6월달 저점까지 이렇게 그때는 시장이 8월달 정도 저점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무너졌던 모습이라서 1차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빠지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요. 1차적으로 목표치를 한 12,000 정도 수준 정도 잡고 가시면서 네. 좀 보유 전략을 세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속보인데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9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54.37% 증가했고요. 매출액 자체는 2조 7,888억 5,700만 원으로 21%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33억 7,900만 원, 약 4,470.12%가 증가했다라고 속보가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GS건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완전히 돌아섰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따지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일단 해외 수주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예,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근데, 그럼 이게 완전히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이냐에 대한 질문에 김태현 멘토님 의견부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건설주들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해외 공사 손실이 컸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업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측면 속에서 오히려 이런 건설주보단 이런 EPC 업체와 오히려 계약을 통해서 플랜트로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 예.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한술시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되돌림을 주기보단 조정 이후에 좀 충분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솔신텍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념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렌탈하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경기의 어두운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있으시죠? 네, 강연에 있습니다. 자, 이번 강연에는 지난주는 뭐 창원,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그 동부증권 인천 지점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토요일 오후 2시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동부증권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 없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1577-7451로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10월의 마지막 날 강연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대구에서 하고요. 대구 테크노파크 2층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 나오시면 영남일보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똑같은 오후 2시입니다. 11월 1일인데요. 유안타증권 부산 지점,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CJ 대한통운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유안타증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 강연에 성공적으로 잘하고 많은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세요. 강연에 가셔서. 네, 가시죠. 10월의 마지막. 예. 자, 저희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